간단한 센서 회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센서 회로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쉬운 회로 중에 하나가 온도를 측정하는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템퍼러처가 온도죠.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한번 알아볼 텐데 온도 센서도 센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센서의 정의는 배웠죠. 자, 물리적 특성을 정기적 특성으로 바꾸면 우리가 센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왜 하고 많은 분야 중에서 전기 쪽으로 특성을 변환하는가 하면 전기가 다루기가 가장 쉽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회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회로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전압과 전류를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특성은 내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온도 특성을 내가 가변하기는 참 어렵죠. 그죠? 그 온도를 높이려고 하면 보일러를 떼야 되는 거고 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에어컨을 돌려야 됩니다. 이건 조정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전기는 어떻습니까? 전기는 저항을 바꿔준다거나 전압원의 전압을 바꿔주게 되면 전류와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변경되잖아요.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전기이기 때문에 센서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의의 물리적인 특성을 전기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바꾸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라고 하면 또 모호하니까 우리가 항상 관심 가지는 거는 전압입니다. 전류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전류는 부수적인 부분이고 전압을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전압을 편애하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루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전압원이 많아요? 전류원이 많아요? 전압원이 당연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전압원이 건전지가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이 콘센트 220V 들어오는 콘센트 이런 게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전압원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전류원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류원은 어디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류원은 전류가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데 항상 회로 소자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는 전류원을 만들면 전류가 떨어집니다. 에너지 효율이 나쁜 거죠. 전력 효율이 굉장히 나쁩니다. 근데 전화번은 어때요? 전화번은 개방을 시켜두면 오픈이죠. 오픈 시켜두게 되면 전화번은 1.5V 건전지면 거의 대부분 1.5V가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게 한 10년, 20년 흐르면 전압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을 보면 하루 이틀 만에 1.5V 건전지가 1V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개방이라고 하는 회로를 오픈해 놓게 되면 이상적인 오픈 특성을 잘 가지는데 전류원처럼 이 단락이라고 하는 회로를 이제 숏을 시키는 특성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숏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류원을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루는 것은 전압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전압입니다. 전압. 전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 여기서 전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이야기해서 복잡한 이야기 싫고 편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그냥 모든 물리적인 특성을 다 전압으로 바꾸는 게 센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 온도 센서인데 온도 센서를 이제 여러분이 구현하려고 하면 부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부품이 너무 많아서 골칩니다. 예전처럼 이제 회로가 희귀한 시절, 이게 뭐 1950년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1800년대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1800년대 초반에 회로가 이제 부족하던 시절, 회로 개념, 회로 소자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센서를 만들려고 하면 자기가 직접 만들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내는 센서를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구경을 하든가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20년 무렵이기 때문에 이 센서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별로 없어서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선택할 때 뭘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 힘든 상황이 현실적인 이제 고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부품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부품이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부품이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품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부분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정해진 교육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교육을 받고 부품도 학교에서 나눠주는 부품을 쓰기 때문에 부품을 선택하는 게 뭐 그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선택지가 한 수천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최적인 부품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구매 부서도 독립적으로 있는 거고 이 구매 부서에서 하는 역할도 회사 내 비리가 없이 처리한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값싸고 품질 좋은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물건을 사달라는 그냥 사주고 뭐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고 구매 부서도 능동적이어야 되고 이 IT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물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를 측정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겠지만 LM35라고 하는 IC가 있는데요. 이 IC도 굉장히 좋은 온도 센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M35를 이용하는 회로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이 실제적인 온도 측정 회로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LM35라고 하는 부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LM35는 IC이기 때문에 이 IC 번호를 딱 봤을 때, 자, 이 회로가 하는 역할이 딱 떠오른다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IC가 한두 개가 아니죠. IC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IC를 내가 번호만 가지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닙니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알아내야 될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로를 볼 때 LM35라고 하는 게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인 건 알겠는데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회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 쉿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데이터 쉿을 돈 주고 사야 됐고 모든 IC가 책 한 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없는 데이터 쉿도 많이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이 부품을 써봤던 사람의 안목이 중요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세상이 바뀐 거죠. 옛날 방식으로 회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인데 특히 회로 분야만 보면 내가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경우는 이제 없어요. 문제는 그 정보를 내가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 돼 있으면 여러분이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성장해서 살아남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복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शी트인데 이 데이터शी트를 보려고 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궁극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것은 다 전자회로입니다. 전자회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शी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LM35라고 하는 소자를 쓴다는 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회로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저항이라는 거 알겠고 여기에 있는 부분도 저항인데 화살표가 들어가 있죠. 그럼 들어가 있으면 얘는 가변 저항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로는 741인데 이 741은 워낙 유명한 IC 번호라서 이 번호는 봤을 때 어떤 회로인지 아는 사람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이 회로가 뭔 회로인지 알아야 됩니다. 741은 가장 유명한 IC 회로입니다. 가장 유명한 걸 모르면 이 분야 공부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741은 가장 유명한 IC. 그러니까 IC 기술이 나왔을 때 최초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던 IC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741은 어떤 IC인가 하면 여러분이 배웠던 OPMP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741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연산정복기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741은 유명한 IC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저항 475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다이오드처럼 생겼는데 색깔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뭐겠어요? LED죠. 뭐 LED. 화살표가 다이오드 기호 바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LED인 거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까지 넣어뒀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구성하는 부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품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LM35의 특성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LM35의 특성을 알아야 돼서 자 얘를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LM35라는 소자 LM35라고 치고 데이터 쉿 연관 검색어 이미 뜨네요. LM35 데이터 쉿 이렇게 치면 부품이 자르르 뜨게 됩니다. LM35 데이터 쉿은 이 느낌이 어때요? 보니까 다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전자회로를 공부하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든 실제적으로 많은 정보는 영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영어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글로 된 데이터शी트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다 영어로 되어 있지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아날로그 템퍼러처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날로그 형태로 온도를 재는 센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LM35 액티브니까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품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업체 뭐 애플, 삼성 이렇게 돼야지 내가 좀 아는 업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는 TI라고 보통 하는데 이 전자회로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TI라는 회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IC입니다. Integrated Circuit. 집적 회로를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회사가 TI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TI는 IC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우리 인류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좋은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안 사갈 리가 없잖아요. 기술을 많이 사갔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고 현재도 탄탄하게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전자회로 분야에서는 중요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LM35를 만들면 느낌이 어때요? 일단 부품 조달은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가격이 문제일 거고 품질도 문제 없겠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품질도 이제 문제는 없는 거고 가격이 이제 문제니까 가격만 잘 따져봐서 부품 구입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쉿을 한번 봐야 되는데 데이터 쉿이라고 있잖아요. 영어를 아주 뭐 능숙하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보면 뭐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요게 나오는 거고 얘를 한번 요게 뭐 최대 크기인 것 같은데요. 더는 안 커지네. 한번 보면 자, LM35라고 하는 이 부품을 우리가 한번 살려고 하는데 맨 앞에 부분만 보면 됩니다. 시간 많으면 뒤에 거 다 읽으면 되는데 페이지 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38쪽입니다. 데이터 슛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경우도 참 적은데 TI 명성에 걸맞게 정말 꼼꼼하게 이 광고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슛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광고지입니다. 이게 TI라는 회사가 38쪽 되는 이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인건비 많이 썼을 거잖아요. 근데 공짜로 받는 이 데이터쉿 종이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만들까요? 당연한 게 물건 팔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물건 팔려고. 물건 팔아야 되는데 우리 제품이 좋다는 거를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제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데이터쉿만 보더라도 이 회사의 기술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데이터쉿 이렇게 길게 작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맨 앞에 거 보면 LM35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품 번호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프리시전은 정밀한이라는 뜻이니까 정밀한 센티그레이드 그러니까 센트는 이제 10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등분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섭씨가 0에서 100도로 보통 우리 표현하기 때문에 이 섭씨 온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셀시어스. 여기 보면 이제 섭씨가 셀시어스니까 예, 센티그레이드 섭씨 온도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고 자 그걸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템퍼러처 센서 그러니까 온도 센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은 이제 피처즈라 해가지고 맨 앞에 페이지에 보통 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센티그레이드 셀시어스 온도를 이제 재는 거고 그 다음에 리니어니까 자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1도 증가할 때마다 이 출력이 10mV씩 증가한다는 겁니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accuracy는 이제 정밀도니까 정밀도는 0.5도 이하로 측정한다. 이게 뭐 높다 낮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LM35라고 하는 간단한 IC 이용해 가지고 아주 정밀한 온도 측정을 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고 값싸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 부품을 찾을 때 LM35라는 게 대안이 될 수가 있고 정밀도는 at 25 degrees니까 25도 기준으로 해서 0.5도 accuracy인데 insured니까 보장된 정밀도입니다. 최소한 0.5도
이하로 정확하게 잰다는 거고, 마이너스 55도에서 150도까지 레인지니까 범위입니다. 마이너스 55도부터 150도까지 측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뭐 로코스트다. 그 다음에 remote applications, 원격 응용을 할 때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peration, 이제 운영한다는 거니까 4V부터 30V까지. 그러니까 아마 LM35를 동작시키기 위한 이 바이스 볼티지가 4V에서 30V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전류 누설. 아마 이 LM35라는 소자가 사용하는 전류겠죠. 그러니까 current drain, 전류 누설되는 거는 60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 굉장히 작은 전류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트랜지스터 바이오스 걸어줄 때 밀리암페어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셀프 히팅이 로우니까 아무래도 LM35는 전압이 걸려있는 IC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그런 스스로 이제 온도 올라가는 특성이 0.08도씨니까 거의 변동이 없다는 거고, 리니에리티는 선형성인데 난이 붙었으니까 난리니에리티, 그러니까 비선형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도씨 정도밖에 안 된다. 비선형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직선을 내가 예상을 했는데 직선보다 튀는 값이 0.25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뭐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의 임피던스가 로우 임피던스라는 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임피던스라고 하는 말은 AC에서 쓰는 말이고, 임피던스는 AC 저항이라고 이러면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AC 저항이 어떻다고요? 로우니까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LM35를 출력 쪽에서 등가열로 바라보게 되면 거의 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쇼처럼.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0.1옴밖에 안 된다. 0.1옴은 적은 저항입니까? 큰 저항입니까? 굉장히 적은 저항입니다. 0.1옴은 굉장히 적은 저항이에요. 그래서 로우 임피던스 아웃풋이라고 충분히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은 로드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1mA, 1mA 정도가 됐을 때 출력 쪽에 등가 저항을 보게 되면 0.1옴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고, 애플리케이션스는 자 어디 쓸 수 있는가? 파워 스플라이. 파워 스플라이는 DC 전압 공급 장치입니다. DC 전압 공급 장치인데 아마도 이제 온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파워 스플라이에 보상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고, 배터리 매니지먼트도 자 배터리 사용할 때 생기는 그 온도를 측정할 때 혹은 제어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HVAC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데필 때 아니면 공기를 뺄 때, 순환시킬 때, 아니면 에어컨 동작할 때, 뭐 이런 보통 종합적인, 우리 집에 살다 보면 온도 높여야 될 경우도 있고 더우면 에어컨 틀 때도 있고, 미세먼지, 지방 공기가 나쁘면 공기를 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부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appliances는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LM35라는 이 칩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은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파워 스플라이 볼티지를 이제 걸어주고 4V부터 한 20V까지 걸어주고, 나머지 하나는 접지를 해주고, 아웃풋 단자가 있어서 이 아웃풋 단자는
0mV가 기준이고 아마 0도겠죠. 0도일 때 0V 나올 거고 1도 올라갈 때마다 10mV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도 올라가면 이 출력은 1V 나오겠네요. 1V. 자,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설명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핀 컨피규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핀이 자,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종류가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석할 회로를 보게 되면 생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판이 평평하고 그 다음에 반원처럼 생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얘랑 비슷하겠네요. 얘랑 비슷하니까 1번 단자는 VS 그러니까 스플라이 볼티지가 이제 되는 거고 4V에서 20V까지 내가 걸어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러니까 접지 걸어주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단자는 출력 전압이 나오는 단자입니다. 이 출력 전압은 뭐에 비례하는가 하면 온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특성들은 여러분이 이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LM35라고 하는 소자를 꼭 써야 된다고 하면 이 소자의 갖가지 특성들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자회로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이 수치들도 보긴 하는데 빠르게 볼 때는 이 그래프를 보통 봅니다. 그래프를 봐서 특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LM35라고 하는 소자를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온도 센서를 이해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741은 OPMP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특성을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특성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특성 한번 봅시다. 특성 한번 보면 자, LM35의 이 중간 단자, 이 중간 단자는 3번 단자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플러스 단자, OPMP 연산정복기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연결이라 볼 수 있는 거고 그 OPMP에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된 거 보면 저항과 가변 저항을 거쳐서 연결되잖아요. 자, 이건 우리가 계속 봐왔던 전압분배기 회로라고 보면 됩니다. 전압분배기 회로. 전압분배기 회로이기 때문에 이 회로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전압분배기 회로라서 동작 특성을 보게 되면 자, 얘는 가변 저항입니다. 그래서 R1, R2인데 우리가 걸어주는 전압이 또 있으니까 걸어주는 전압은 얼마로 택했죠? 5V로 택했네요. 5V로. 자, 5V로 택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5V를 걸었어요. 밑에는 당연히 이제 접질 거고 여기 뽑아서 OPMP에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단자는 전압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전압 분배기이기 때문에 전압 분배기 공식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전압 분배기는 여러분이 회로 이론을 배울 때 항시 공부했던 회로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회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주 대표적인 또 회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분배기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면 전체 저항을 분모에 쓰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쪽에 저항을 또 씁니다. 어딘가 하면 R2를 내가 측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는 내가 걸어준 전압 5V를 걸어주면 V 마이너스 OPMP의 마이너스 단자에 들어가는 전압입니다. 그럼 우리 회로로
살펴보게 되면 이 V-라는 거는 기준 전압입니다. 기준 전압. 기준 전압. 왜냐하면 이건 가변장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이 값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이 값은 변동하지 않죠. 여기 딱 정해지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전압이 딱 정해집니다. 정해지게 되면 이 기준 전압을 바탕으로 해서 LM35 전압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if 구문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왜냐하면 자 OPM프는 증폭기 역할인데 증폭기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OPM프에서는 피드백을 꼭 주게 되어 있습니다. 피드백이 있으면 얘는 증폭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드백이 없다고 하면 보통 비교기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IC가 OPM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피드백이라는 건 뭐예요? 피드백은 출력이 입력으로 돌아가는 게 피드백이죠. 근데 OPM프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회로를 한번 봅시다. 이 회로를 보면 자 출력이 입력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판단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판단 기준은 이 회로는 비교기가 되는 거구나. 증폭기로 쓰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비교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웠던 if 구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if 구문. OPM프가 비교기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한번 보면 자 if인데 if 자 V 플러스가 V 마이너스보다 클 경우는 출력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걸어준 전압 5V 걸어줬잖아요. 5V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if C 언어처럼 쓰면 else if라고 볼 수 있겠죠. V 플러스가 V 마이너스보다 작다고 하면 출력은 접지가 나옵니다. 0V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 플러스가 V 마이너스보다 크다고 하면 5V가 나오는데 이 5V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이어스 전압입니다. 바이어스 전압. 어떤 바이어스 전압인가 하면 OPM프는 플러스의 바이어스 전압도 있고 마이너스의 바이어스 전압도 있죠. 이 값은 플러스의 바이어스 전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이제 더 크다. 마이너스가 더 크다고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바이어스 전압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걸어주는 거는 접지를 걸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V 플러스는 자 여기에 있는 이 V 플러스는 사실 뭐였어요? 어디서 온 겁니까? 이 V 플러스는 LM35 전압입니다. 얘는 어떤 특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전압으로 바뀐 거죠. 그 말은 온도에 따라 가지고 출력 전압이 5V이기도 하고 0V이기도 하다는 거죠. 출력 전압에 따라서 5V이기도 하고 0V이기도 하다. 그럼 기준 전압보다 V 플러스 전압,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5V가 나오는 겁니다. 또 5V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온도가 높다는 거고, 그 온도가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준 전압이 현재 측정된 온도 관련된 전압보다 이제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기준보다 이제 이 온도 전압 입장에서 보면 낮은 거죠. 낮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온도가 낮음이라고 측정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회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요 회로에서 요 출력을 이제 한번 집중 보는 겁니다. 자, 온도가 높으면 전압 얼마나 나온다고 했습니까? 5V, 5V. 여기를 보면 이 빨간색이 온도 높다고 하면 5V일 때는 이 빨간색이 동작하는 거고, 이 출력 전압이 낮을 때는 0V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LED가 두 개가 있죠. LED 두 개가 있고, LED를 켤 때 그냥 키면 LED 망가지니까 보호 저항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470옴, 뭐 이 정도면 뭐 적당합니다. 보통 1kΩ 이하를 사용하기 때문에 470옴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470옴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회로가 어떻게 이제 되느냐. 그러니까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는 켜졌다, 켜지지 않았다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서 보면, 자, 470옴을 기준으로 해서 다이오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LED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470옴을 해서 다이오드가 또 하나가 있고 접지로 연결됩니다. 위에는 5V였고, 여기 주는 전압은 V 플러스가 나온 이제 V 아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V 아웃. 위에서 봤던 요 V 아웃 전압이 요 지점에 연결되게 됩니다. 요 지점에. 자, 연결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도 if 구문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Vout이 5V였다. 자, 그러면 위에 다이오드가 D1, 밑에 다이오드가 D2라고 하면, 자, D1 다이오드가 켜집니까? D2 다이오드가 켜집니까? 어떤 다이오드가 켜지는 거예요? 자, D1 다이오드가 켜질까요? D2 다이오드가 켜질까요? 이건 전압을 한번 넣어보면 되죠. 자, 이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5V. 근데 다이오드가 켜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압이 컷인 볼티지보다 커야지.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컷인 볼티지보다 커야지 LED가 켜집니다. 그럼 컷인 볼티지는 얼마일까요? 일반 다이오드라고 하면 0.7V 정도로 생각을 할 건데, 위에가 이제 초록색이었죠. 얘가 초록색이고 밑에가 빨간색입니다. 초록색은 컷인 볼티지가 빨간색보다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부품마다 다른 거니까 2.1V라고 하면 2.1V 이상이 걸려줘야지 위에 있는 초록색 LED가 켜집니다. 근데 전이차가 얼마예요? 전이차가 위에가 5V, 밑에도 5V니까 5 빼기 5 하면 전이차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기는 초록색 다이오드는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안 켜집니다. 안 켜지고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빨간색 다이오드가 켜집니다. 얘는 왜 켜지는 거예요? 이 경우도 전이차를 봐야죠. 위에가 5V, 밑에는 0V. 전이차 얼마예요? 5V가 나왔네요. 5V 나왔으니까 이 빨간색 LED를 켜기 위한 컷인 볼티지. 보통 얘는 한 1.4V, 1.5V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 훨씬 큰 전압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거죠. 다이오드에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빨간색 LED는 켜집니다. 그러면 이 출력 전압이 5V가 되면 다이오드는 누가 켜져요? D2 다이오드, 이 빨간색 다이오드가 켜지게 됩니다. 근데 5V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5V는 온도가 높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어떤 다이오드가 켜지는 거예요? 빨간색 다이오드가 켜지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거꾸로. 자, 거꾸로 가서 이번에는 이쪽 전압이 여기 싹 다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전압, Vout 전압이 이번에는 0V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if 써서 Vout이 이번에는 0V다.
자, 0V면 어떻게 될 거냐를 한번 보면, 자, 0V이기 때문에 전위차를 보게 되면, 자, 위쪽 여기에 전위차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가 5V, 밑에는 0V니까 전위차가 얼마예요? 5 빼기 0. 그래서 전위차는 5V입니다. 근데 이 초록색 LED가 켜지기 위해서는 커팅 볼티지,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동작하기 위한 전압은 얼마였다고요? 2.1V. 근데 5V는 2.1V보다 켜지니까 D1 다이오드가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켜지죠. D1 다이오드가 켜집니다. 근데 Vout이 0V인 거는 어떤 의미예요? 온도가 낮다는 뜻이죠. 온도가 낮으면 초록색 LED가 켜지게 됩니다. 그럼 밑에 LED도 켜질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위차를 보는 겁니다. 항상 전위차를 보면 됩니다. 전위차. 전위차는 전압의 차이입니다. 전압의 차이. 전압 차이를 한번 보면 되는데, 전압 차이 보면 위가 0V, 밑에도 0V. 빼주면 0. 근데 이 0V는 빨간색 LED 켤 수 있습니까? 빨간색 LED 켜려면 1.4V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0V이기 때문에 0V는 2.1V짜리 전위차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2는 꺼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회로를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